만약 그런 것이 제대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손해사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욱입니다. 갑상선암이 발생한 다음 이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하급심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올해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 보험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 유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조항을 설명해야 된다. 만약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쟁점은 약관 해석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하급심에서는 현재 설명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죠. 이 판례는 창원에서 24년, 25년에 걸쳐서 1심과 2심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당연하게도 C73 갑상선암이 발생한 이후 C77 림프절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원발 부위 기준 특약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 부위 기준 특약은 설명 의무를 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데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근거를 살펴보면 상품 설명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있긴 했지만 이 설명이 꽤 불분명했습니다. 원발 부위 기준 특약이 있다라고는 해왔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매우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야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법원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역시 C77이 갑상선암이 전이된 것으로 단정짓기는 힘들고 일반인이라면 이런 조항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설명 의무를 보험사가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의 정도가 부족하다 하여 원심을 그대로 유지,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에서 나온 25년 6월 판결인데요. 이 판결 역시 소송을 가게 된 원인이 C73이 갑상선암이 발생하고 이후에 C77 림프절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보험회사에서 원발부인 특약을 들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첫 번째 판례와 마찬가지로 원발부위 기준 특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판결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했다면서 제시한 증거들,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청약서 이런 것 등등에는 원발부위 기준 특약에 대한 설명이 단발성으로 혹은 한 줄로만 딸랑 써져 있고 약관의 경우는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들춰가면서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살펴보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결하면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어 해당 조항을 계약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보다는 설명 의무 여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은 내가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관, 상품 설명서, 청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설명 듣고 확인하였다는 자필 서명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화로 보험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해당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제대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말로 하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실제로 해보면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받고 나서 내가 검토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된 건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검토하시고도 저희에게 문의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보험소의 사정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받으셔야 할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소의 사정 유튜브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